댓글팀은 지금 서로 있다는 거잖아요. 네. 장해찬의 이야기에 따르면 김건희는 문자에서 나는 내 댓글팀 가동하지 않았다라고 한동훈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라, 오해하지 말고 들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장해찬은 한동훈 너도 댓글팀 있잖아. 여론관리팀이라고 표현했죠. 네, 여론관리팀 법무부 밖에. 네. 이래도 되는 겁니까? 댓글팀이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네. 두 놈 다 잡아 넣어야 되겠습니다. 두 놈 다 잡아 넣어야 되는 거지. 네. 댓글팀을 서로 가동했기 때문에 네. 나 댓글은 문제가 안 되고 너 댓글은 문제가 된다는 것 네.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여론 조작했다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싸움이 치졸해지면서 저는 논쟁적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 상대적으로 열위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너는 그럴 죽어야 필요가 돼. 없습니다. 예. 나는 무조건 좋아. 그래서 예. 상대를 더 죽이는 방식으로 싸움을 하는 걸 보면 야 이게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과연 당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느냐. 이익이 좀 더 큰 게 있다면은 그래도 당은 봉합돼서 가겠지만 이익이 크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차라리 이참에 분당까지 생각하면서 각자 다른 길로 갈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보고요. 그때 이제 누가 주도해서 이 당의 주인이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 주인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누가 지면 분당이 될까요? 저는 그것도 핵심 포인트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지면 분당이 되는 건지 원희룡이나 나경원이 지면 분당, 나경원은 그렇다 치고요. 원희룡이 지면 분당이 되는 건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분당이 된다면 원희룡이 지면 분당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새드 엔딩이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이건 슬프게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뭐 원희룡이 된다라고 하면 지고지순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다 결국 슬픈 엔딩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당 그 대통령이 그렇게 바라던 윤석열 당을 만들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 뭐 지금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보수가 어떤 지난번 탄핵됐을 때처럼 공멸적 상태로 갈 거고 지도력에 굉장한 뭐 진공 상태가 올 거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잃고 슬프게 당분간 사라지겠죠. 근데 한동훈 대표 체제가 된다라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급격한 엔딩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의 성격은 뭐야? 이런 이제 말하자면 여당 내 야당처럼 구는 과정을 통해서 나아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어떤 엔딩이 빨리 올지 뭐 누가 되는 게 더 슬픈 일일지 이런 거를 떠나서 지금 벌어지고 전개되고 있는 국면의 끝에는 결국 뭐 누가 되더라도 새드 엔딩밖에 남았지 않다. 엔딩별 분당 시나리오를 만약에 그려보자라면은 예를 들면은 원희룡 대표가 예를 들면 원희룡 전 장관이 대표가 됐는데 분당이 되는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한동훈을 따르는 소위 말하는 수도권 중심의 우리는 개혁적이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야지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거든.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밖에는 개혁신당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이제 와서 그러면 가서 뭐 이준석한테 의탁할 것이냐 뭐 그것도 아니고 따로 세력을 꾸려가지고 만든다라는 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또 하는 게 기반은 어디에 둘 것이며 등등등. 그래서 그런 방식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탄생할 경우에는 사실 이것도 가능성이 뭐 충분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굳이 그림을 그린다면 이거는 대통령이 주도하는 신당 뭐 이런 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근데 고전적인 우리의 어떤 분석을 정치 평론가들의 얘기는 대통령 지지율이 좀 받쳐주고 또 최소한 어떤 지역 기반에서는 그것을 용인해주고 인정을 해줘야 그래야 대통령이 주도하는 대통령발 신당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뭐 이렇게 가면 한동훈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 되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뭐 오르겠습니까? 지금도 사실 어려운데. 아니 근데 돈 조직이라는 관점에서는 또 다르지. 아니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냐면은 근데 이 정권에서는 그러한 일반적인 정치 평론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하면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을 만드는 것 자체가 되느냐 마느냐는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또 성공하느냐 마느냐는 별개로. 그러한 일은 그래서 힘을 갖고 있는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고 누가 힘을 갖고 있냐를 따지면 그것은 대통령이 주도하는 어떠한 신당을 만드는 그림에 좀 더 힘을 실릴 수 있다. 그 시나리오는 얘기할 수 있겠죠. 원희룡 당대표가 탄생하면 지방선거 대선은 앞으로 뭐 기대하지 못하겠죠. 보수 쪽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손을 잡고 가는데 원팀이라는데 뭐 결론이 좋을 리가 없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에서 보면 그래도 지금 당대표가 되는 게 자기 지방선거나 대선 쪽에 해볼만 하다. 지금 원희룡보다는. 근데 이렇게 이제 봤을 때
분당이라는 문제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살기 위해서 원희룡을 비롯한 정말로 찐윤들을 데리고 나가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끝까지 행사하겠다. 특검도 들어오느라 이렇게 해서 극단적인 대결 구도로 이제 가는 경우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대권을 준비해야 하니까 보수 외연 확장을 위해서 계속 뛸 것이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은 절연하고 외부의 세력들을 좀 더 넓히는 방식으로 이제 가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저희 전망입니다. 근데 안동훈 대표 체제가 되더라도 결국 내년 4월에 재보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안동훈 대표가 생각을 한번 해보죠. 예를 들면 대통령과 적절한 거리 유지에 성공하면서 특검 전국을 넘어서고 국정감사나 등등등 소수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복을 나가라고 할 거야. 네, 재보궐 나가라고 하겠죠. 근데 지금 분위기로만 놓고 보면 재보궐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재보궐까지 또 졌어요. 그러면 과연 한동훈 체제는 유지가 되는 것이냐. 이거는 원희룡이 했을 때 선거진 거랑은 다르죠. 다른 문제가. 2번 연속 진 거 아닙니까? 네. 총선도 지고 재보궐도 졌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새로운 대표가 됐을 때 재보궐 한 번 졌다고 끌어내리지 않는데 한동훈 대표 체제는 다르지 않습니까? 2번 연속 졌는데 거봐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퇴를 하니 많이 할 것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나 사퇴 안 한다 이럴 건데 최고위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억지로 사퇴시키는 논리가 작동할 수 있고 그러면 또 이게 어떤 종류의 그게 뭐 분당이 될지 뭐가 될지 어떠한 종류의 불씨가 또 되는 뭐 그런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저는 이제 분당 얘기도 이제 전망을 할 수 있겠지만 댓글팀은 체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도 사실 특검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특검 사안이에요. 진짜 드루킹 심각해요. 드루킹 얘기하고 이럴 때 네. 얼마나 자유한국당에서 이게 그 대선 때 무슨 뭐 이 얘기인데 그것도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뭐 이렇게 돈 줘가면서 한 것도 아니고 네. 이상한 집단이었던 건데 사실은 그쪽에서 그쪽에서 자발적으로 프리젠테이션 한 거죠. 그쪽에서 오히려 네. 돈을 상납을 해가면서 자신들의 네.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김건희 여사의 댓글팀 상당히 의심되고 지금 그 다음에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장해찬이라는 분이 뭐 눈에 뭐만 보이는 거 아니냐.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댓글팀이 있으니까 김건희 여사 쪽에서도 댓글팀 굴린다고 의심해가지고 지금 주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한겨레 보도를 보니까 한 여권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건 장해찬 얘기를 뒷받침하는 얘기죠. 한동훈 후보가 장관 때부터 댓글팀을 운영을 했다. 자기가 메시지를 써서 이런 식으로 말해달라라고 전화를 하면은 그 메시지 전달을 한 달이 건너서 했는데 전달을 한 사람도 공무원이다. 법무부 장관 시절에 공무원 시켜가지고 댓글팀에다가 이런 얘기를 전달해달라고 했다라는 대목이 이런 대목이 오늘 한겨레 기사에 나옵니다. 아 그래 공무원이. 그 이거는 매우 심각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거를 잡아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런 거를 잡아넣자고 하면은 언제까지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대권 주자의 어떤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사실은 의문이에요 저는. 파탄 직전이네. 이를 뭐 정리를 하다 보니까 법무부 검찰은 말하자면 국민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저장해 놓은 디넷이 있고 네. 국민들의 여론을 조작하는 댓글팀이 있고 김건희는 윤석열이 있고 댓글팀이 있는 거네. 근데 이게 예, 검찰 캐비넷 플러스 댓글팀의 승리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권력 바로 옆에 있는 김건희 또는 본인이 권력이 된 김건희와 댓글팀을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받는 김건희의 승리냐. 뭐 이 싸움이네요. 그러니까 한동훈 윤석열의 경쟁 구도 또는 네. 갈등이 아니라 결국 권력의 중심은 김건희 여사가 있고 여기에 한동훈이 어떻게 맞서서 싸우느냐. 그러네.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지금 국정농단의 중심에 김건희가 있고 이 김건희를 통해서 일어났던 일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없습니다. 실제로. 김건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오늘 진 교수가 폭로했던 그 페이스북 내용도 보면 그렇죠. 총선 이후에 김건희 여사와 47분간 뭐 57분간 통화를 했대요. 했다고 한다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뭔가 자 비밀스럽게 정무적 조언을 받아야 되는 상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도. 그런데 김건희 여사하고 그렇게 장시간 통화를 했다는 것이 네. 지금은 뭐 당권 경쟁을 놓고 막 그 계산판을 벌이니까 그걸 써먹는다고 하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김건희가 결국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주무르고 있었다. 원희룡이 예전에 전화 받아서 양천 어딘가 양평 고속도로도 그냥 백지화한다는 그 발언에도 누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냐. 그때도 김건희 의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여러 가지 일들
중심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다. 이 문제에 더욱더 우리가 집중해서 좀 더 취재도 하고 사실 확인을 계속 추가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네요. 이걸 윤석열 네. 대통령의 문제 또는 윤석열 정권의 문제, 용산의 문제로 이렇게 통칭하는 순간 논점이나 방향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꽤 맞춰지네. 그때 양평고속도로 백지화도 당에서도 몰랐었다고 했거든. 네. 그리고 국토부는 당연히 몰랐었고. 몰랐죠. 네. 아니 그리고 그게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네. 그거를 논란이 된다고 갑자기 네. 백지화. 10년간 그 지역에서는 수건 사업이었던 건데 네. 그 노선이 왜 변경됐고 이런 걸 설명하면 되는데 갑자기 장관이 직접 등판해 갖고 이거 백지화하겠다 그러면 정쟁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양평 땅의 소유주가 전화해가지고 국토부의 고속도로 변경안을 야 백지화 시켜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는 정말 사적인 일과 공적인 일이 완전히 믹스가 돼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 당시 인수위에서요. 네. 이 문제가 내부 논의를 할 때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가 그 사람 바로 잘렸어요. 그렇지. 인수위 때부터 인수위 때부터 나왔기 나왔다는 때문에 그러면 이야기야. 그 인수위 때 나왔던 네. 그 출발 지점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적 이익을 그렇죠. 국가의 공적 정책에 반영시켜서 이거 위험합니다.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바로 쫓겨났어요. 그 김건희 댓글 제가 국정원 댓글과 새누리당 선거 댓글을 취재해봤던 입장에서 예. 말씀을 드리면 네.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데 공통분모는 김건희밖에 없는 두 개의 대표적인 기사를 뽑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같으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그걸 백지화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읽힌 기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연합뉴스랑 그렇겠죠. 그 네. 기사와 김건희 여사가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쇼핑했을 때 네. 많이 읽힌 기사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이 기사 두 개에 달린 댓글이 뭐 한 1,000개, 2,000개 되겠죠. 포털 기준으로 하면 이 두 개의 댓글을 놓고 시기열을 분석을 해보면 이게 매크로를 쓴 댓글이 뭔지 혹은 동일 아이디가 어떻게 접속을 했는지가 드러납니다. 패턴이. 그리고 같은 날 커뮤니티 사이트에 주요 커뮤니티 사이트들에 들어가서 뭐 예를 들면 양평고속도로 백지화에 대해서 비슷한 논조로 계속 복붙을 해서 글을 올리는 글들이 발견이 되는데 그 아이디와 댓글을 단 아이디가 일치한다. 뭐 이런 패턴으로 저희가 보통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제 댓글 공작을 누군가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유사 패턴이 발견이 되면 그 유사 패턴 아이디가 달았던 댓글에 이렇게 이제 추적을 해 들어가는 방식으로 물론 지금은 그거를 프로그램을 짜서도 접근이 가능하고 다른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한 7, 8년 전에 처음 댓글팀 추적하고 할 때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믿을만한 굉장히 믿을만한 전 국민의힘 대표를 지냈던 그리고 대통령의 주요 스피커였던 그리고 여사가 댓글팀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7, 8년 전에 국정원 댓글은 아무도 댓글팀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건 댓글팀이 있는 거죠. 댓글팀은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증거를 지금 찾는 게임이다. 그리고 댓글팀을 운영한다는 게 어떤 방식인 거냐 가령 또 아니 돈이 들어요. 그렇죠. 돈도 들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걸 뭔가를 예를 들면 사람을 시켜서 단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예. 그런 방식 아닐 거 아닙니까? 무슨 장비라든가 무슨 기술이라든가 기술자가 있을 것이고 장비가 있을 것이고 뭐 이런 방식일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 되는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될 것이고. 아니 그래도 특정한 댓글을 입력을 하려면 그때마다 그 사안 때마다 입력을 하려면 사람이 꽤 듭니다.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예. 그 모든 댓글을 1대1로 다 입력하는 무슨 이런 댓글 부대가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겠지. 그렇죠. 최소한의 인력이 예. 있어야 되고 장비가 있어야 돼요. 이건 그렇죠. 무조건. 그렇죠. 그런데 그 인력과 장비와 그다음에 공간에 들어가는 비용을 예. 어떻게 예를 들면은 회계 처리했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내 돈으로 그렇죠. 뭐 내 돈으로 그냥 매달 월급을 준 것인지 예. 아니면은 국가 돈으로 쓴 건지 별도의 무슨 예산이 지금 잡히지 않는 그게 특수활동비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빠진 건지 요거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 요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논리인 거죠 지금. 법무부에서 만약에 그렇게 쓰거나 대통령실에서 그냥 예산 그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 없게 해놨거든요. 대통령실 예산 같은 경우는. 이게 예. 적폐 때 있었던 박영수 특검 정도 규모의 특검을 꾸린다라고 하면 한 부가 맡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하나하나 자체가 그때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어떻게 기소를 할 거냐, 뭐 이거 혐의를 구성할 거냐에 대한 경합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네. 뭐 삼성 승계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다 이제 말하자면 한 파트를 누가 하고 한 파트를 누가 그 이름만 되면 지금은 배지도 달고 굵직한 자리에 계신 분 검사들이 다 맡아서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 3, 4일 사이에 나온 내용들이 다 그 부가 맡아야 될 정도로 엄청난 봐요. 일들이 지금 김건희와 관련해서 디올백 있죠. 도이치모터스 있죠. 그다음에 최혜병 수사 외압 의혹 있죠. 네.
그다음에 댓글팀 있어요. 네. 4개야. 네. 그리고 인사 개입들이 있죠. 지금 뭐 그러니까. 경찰이라든지. 그러니까 댓글로 이제 폭로전처럼 하는 것의 이면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공권력이 지금 무력화되어 있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과거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게 터지면 바로 압수수색 들어가고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 진행해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할 건데 이들의 전제 조건은 이 정권 하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검찰이든 경찰이든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겁을 안 내는 거예요. 이게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외압을 넣고 국정농단이고 정말로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개입하는 이 행위가 있어도 결코 경찰과 검찰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우리가 변명하는 쪽으로 보수 언론도 받아줄 것이니 우리는 끝까지 이제 버티고 갈 수 있다 이런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공권력을 가장 무서워하는데 이들은 공권력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악용하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가 이런 댓글에 대한 공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또 당명 바꾸고 뭐 분당하고 이럴 게 아니고 그냥 해체하는 게 낫습니다. 해체를 하고 진정 정치를 왜 하고 정치의 목적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보수적인 진짜 보수적인 이념을 가지고 새로 탄생하는 어떤 정당을 신당을 이준석 중심으로 만들든지 뭐 어떻게 해야지 지난 2년 동안 끊임없이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호해 왔잖아. 에? 뽑고 비호해 오고 어떤 갖은 그 공작을 했는데 그 공작의 수준이 사실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댓글팀의 저열한 공작 수준하고 비슷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랄지 박성주 의원이랄지 김기현 대표랄지 이런 사람들이 했었던 KBS, MBC 몰아치고 민주노총 뭐 하고 이런 것들이 그 수준 자체가 그냥 일반적으로 다음이나 이런 데 막 뜨는 그 댓글 있잖아요. 그 수준과 똑같았잖아요. 정치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와가지고 또 이제 어떤 버티기 아니면 민주당 뭐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라는 식의 저런 태도를 보인다는 거는 공당으로서 정부 보조금 받고 지금 국민으로부터 세금 받아서 정당 보조금 유지하는 그런 정당 아닙니까?